다 들어갔어요? 뒤에 좀 떴네. 왜 맞춰놓은 대로 하겠지. 맞아. 불 켜졌어요? 아치. 내가 맞춰놓은 대로 있질 않구나. 다 잠궈 놓고 엉뚱한 거 켜놓고 말이야. 이제 빨간다. 오늘 SBS 뉴스예요. SBS 뉴스 2026년도 3월 26일자 기사예요. 장동혁 주택 6채 중 4채 정리했다. 어떻게 했나 보니 장동혁이 6채 집을 4채를 다 정리했다고 그래요. 국민의힘 저 이재명 대통령 집 한 채 있는 거 가지고 막 이재명 대통령 집을 없애면은 자기도 다 없애겠다 이래 놓고는 한참을 그냥 저기 그대로 저기 스르슬쩍 넘어가려고 그랬죠. 그러나 계속 국민들이 이걸 공격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했네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충남 보령 단독주택과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 등 보유주택 6채 가운데 4채를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6일 장 대표가 가족과 거주하는 본인 배우자의 공동명의 서울 구로동 아파트, 지역구 의정 활동에 필요한 배우자 명의의 충남 보령 대천동 아파트 등 2채를 제외한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전했습니다. 건물별로 보면 배우자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오피스텔은 지난 3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달 초 잔금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모가 거주 중인 장 대표 명의의 충남 보령 웅천 단독주택은 매입자를 찾기 어려워서 명의자를 노모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무상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2023년 작고한 장인으로부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상속받은 경남 진주 상봉동 아파트 지분의 5분의 1과 경기 안양 호계동 아파트 지분 10분의 1은 나머지 형제 자매에게 무상으로 정리했다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 부모가 이렇게 자녀 숫자대로 나누다 보니 거의 다 주택으로 들어갔네요.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SNS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 보령시 아파트는 처분하기 어렵고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집과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당장 두 분을 길거리에 놔지라고 할 수 없어서 고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골집이라 값은 비싸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가구긴 6가구나 갖고 있다는 건 저기 시세 차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증여하면서 여러 형제가 다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아무튼 6채 가진 야당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다가 분당에 있는 그것도 29년 갖고 있었더라고요. 분당 아파트 29년 된 아파트 팔지 않으면은 어쩐다 공격을 하더니 팔아도 한참 뜨뜻하게 있다가 국민들이 이제 장동혁을 공격을 하니까 슬그머니 내놓네요. 오늘 SBS 뉴스 2026년도 3월 26일자 기사 장동혁 주택 6채 중 4채 정리했다. 어떻게 했나 보니 이게 이 내용이 보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그 형제들 숫자대로 다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몇 푼 안 되더라도 다주택은 다주택 맞죠. 오늘 SBS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이 호르무즈가 지금 계속 우리 한국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주재하는 이란 대사관하고 대화해라 이란 외교하고
대화해라 그 소리를 내가 한 열흘 전에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며칠 후에 일본이 이란과 대화해서 일본은 제외시키고 또 그 다음 이제 24일 날 들어서 처음으로 그날 이란 외교 장관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결과가 안 좋으면은 그럼 한국 주재 이란 대사하고도 대사관이 있으니까 거기 해라라고 계속 줌을 국민 뭐 내 본인 나도 내가 그렇게 했죠. 제일 처음부터 트럼프가 호르무즈 자기 미 해군하고 미 지뢰 제거 반들은 저기 아라비아 해로 도망쳐버리고 이건 킬 박스야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또 저기 지뢰 제거용 선박 3개를 갖다 거기 배치했는데 두 채가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해역에 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호르무즈하고 정 반대편에. 그러면서 동맹군한테 거기 갔다가 저기 유조선을 당신들이 필요하니까 유조선 보호해라 그랬을 때 나는 그때 그랬어요. 뭐 인도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하고 전화해서 인도 선박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도 뭐 그 중국의 선박이 그냥 위안화를 쓰면은 또 해준다는 이런 조건들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라 그랬는데 그 뭐 일본도 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내가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일본이 오히려 우리 한국보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재촉하니까 24일에야 겨우 이란하고 이런 관계를 좀 해결한 상태죠. SBS에서 2026년도 3월 26일자 기사에 한국은 비적대국 선박 리스트 달라 조건건 이란. 지금 이란하고 한국은 굉장히 좋은 관계고 우리 저기 한국의 그 강남에 테헤란로가 유명하잖아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로가 우리 한국에 있다는 거. 그만큼 한국과 이란 관계가 좋은 관계고 또 이란에는 또 한국의 서울로가 있다고 그래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비적대국 선박의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주한 이란 대사가 오늘 26일 한국을 적대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뭐 일본도 갖다가 통과시킨데 한국은 또 당연히 해야죠. 뭐 미국의 동맹은 다 죽이겠다고 다 쳐부수겠다 했는데 일단 대화라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가 가서 군대를 파견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미국과 관련된 선박은 제한될 거라며 우리 측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의 정보를 미리 제공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오늘 한국 기자들과 만난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의 안전 보장을 묻는 질문에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10일 전부터 트럼프가 계속 저기 동맹국 5개한테다가 거기에 뭐 유조선을 그거 하라 했을 때 인도가 이란 대통령하고 같이 대화했을 때 우리도 이거 대화를 해라. 지금 중국도 통과시키고 파키스탄 인도가 통과시키면 대화를 좀 하라고 계속 그랬을 때도 한국이 제일 늦어요. 오히려 일본이 그러고 나서 한 며칠 후에 일본이 그 하고 그다음 우리 한국 제일 꼴뚜기로 24일 날 뭐 그때서야 이란 그러니까 우리 외교가 상당히 늦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점수를 주자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지금 외교관은 엉망진창이에요. 뭐 그 동맹국 7나라 5개가 트럼프가 지목한 5개 나라 외에도 플러스 2가 더해서 7개국 나라가 전부 트럼프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지를 했는데 우리 한국 거기서 빠졌어요. 이런 것은 그리고 뒤늦게 이제 7개국에 못 들어갔다는 소리죠. 이것은 외무장관회가 문제가 있다. 똑똑지 못하다. 상당히 어리숙하고 늦다. 그리고 지금 그거 7나라에가 한국이 못 들어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금 나는 벌써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뭐 대화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그 며칠 후에 대화를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우리나라는 24일인 지금 오늘 20일인가 이틀 전에서야 비로소 했다는 거예요. 뭐 태국 맛도 못하다는 소리지 이건. 그 전에 인도가 이란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열어준 거 보고 뭐 이완화를 쓸 경우는 뭐 통과시킨다 이런 소문도 들으니까 대화를 해라 그랬을 때 트럼프는 계속 뭐 흐르무지에 뭐 파견하라 이랬을 때 우리 군대를 파견하는 거 자살골인데 그거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고 대화를 하라고 계속 주문했는데도 이제 우리 한국은 24일 했어야 외무장관하고 대화를 하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뭐라 했냐면 한국 내가 그쪽에서만 저기 허가가 안 나오면 지금 한국에 이란 대사관 있지 않느냐 그 이란 대사관 갖다가 해라 그랬더니 인제서야 이란 대사관 인제 만났어 이게 나오네. 아, 이란이 비적대 그래서 이란이 지금 우리 한국의 테헤란로가 강남이 제일 번화가인 테헤란로가 이란은 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이란 관계는 나쁘지 않아요. 이란이 비적대 국가에 한해 호르무즈 해부 통항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란 당국자가 한국을 적대로 보지 않는다는 언급을 처음 한 겁니다. 문제는 한국 선박의 통항을 일관적으로 풀어주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조건을 달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관계된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사이드 쿠체치 주한 이란 대사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 두 정권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이란 이스라엘 공화국 제재와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투자한 회사와 관련해 석유나 가스를 운송하는 한국 선박 등은 통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투자한 회사, 주한 이란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는 SBS 인도적 물자라면 통항이 가능하겠지만 미국 투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어느 나라든 통항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란 대사는 또 한국 정부에 선박 리스트와 개별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고 한국 정부가 그걸 제공한다면 이란 당국과 사전 합의를 전제로 안정리에 통화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33개국은 현재 국제해협 운항에 선별적 제한을 가하는 이란 조치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하고 같이 또 이란이 또 돈을 받아먹는다는 뭐 또 SBS에서 한국 비지역대국이라 선박 리스트 달라 조건 건 이란이라는 기사가 있고 이건 SBS 기사고 또 같은 내용으로 매일경제예요. 2026년 3월 26일자 오늘 기사인데요. 매일경제 이란 대사 미 거래한 선박 호르무즈 통과 못해. 미 거래한 한국 선박은 통과 못한다는 거죠. 미국과 거래 안 한 것은 통과되는데. 주한 이란 대사 26일 긴급 기자회견. 그래서 내가 계속 한국에 주재하는 이란 대사를 좀 만나봐라. 외교 장관하고 좀 안 좋으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뭐 국회에서 이란 대사를 불러가지고 뭐 이란의 얘기를 듣고 이제 이랬다는데 미 이스라엘의 기업 체제는 방어권 이란 외무장관 한 선박 자료 요청 그러니까 좀 봐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사이드 쿠체치 주한 이란 대사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니까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선박 미국과 같이 조인트되어 있는 그런 회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란이 미국과 협상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이란의 핵 활동은 평화적으로 정당화된 활동임을 분명히 했다. 26일 쿠체치 대사가 CBS 라디오에서 한국과 이란이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 회사가 투자한 유전에서 나온 시설을 이용하면 항해가 불가능하냐는 질의에 네라고 대답했다. 미국이 투자한 회사의 석유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이날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 대사관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전쟁 중이고 미국과 이스라엘 기업들을 제재하는 건 이란의 방어권이라며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선박의 통행은 제한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유감스럽게도 한국 대기업은 미국 불법적이고 불공평한 경제 제재에 동참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차단함으로써 유가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경제 문제로 확대되는 데 대해서 이란의 방어 논리를 설명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공장과 민간시설, 거주지, 의료시설 등이 잔혹한 공격을 받았다며 미국 기업들이 페르시아만 다른 쪽에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체치 대사는 한국이 기본적인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보장된 비적대 국가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적대 국가가 아니고 비적대 국가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미국이 뭐 관여된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이란은 한국 정부와 미국이 제안한 합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정책이 유지되길 원한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란 정부 군과 조정이 있어야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고 사전에 그런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 배가 명단을 주면은 그거 통과시켜 준다는 거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재하는 이란 대사관하고 연락하니까 조금씩 풀리잖아요. 갖다 우리 젊은 사람을 갖다 데리고 총알바지로 죽이는 것보다 이거 훨씬 좋은 방법이죠. 열흘 전에 나는 얘기했는데 한참 있다가 일본이 그걸 대화에서 풀어내고 다른 나라 풀어내고 우리나라는 겨우 24일 며칠 전에 이랬어요. 그때 며칠 전에 했을 때 이란 외무장관 했는데 별로 탐탁지 않은 반응이 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국내에 있는 이란 대사관 해라 그랬더니 이제 대사관이 지금 25일 날 대사관을 국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 말도 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점수는 우리 국민이 많이 점수를 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뭐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뭐 여러 나라, 뭐 일본, 뭐 캐나다 전부에서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가 말하는 우방 5개국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지금 7개국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음에 이제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박자가 좀 느리고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실수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른 나라가 일본은 그 다음에 내가 주장했던 거 그 며칠 후에 가서 관계를 개선해 가지고 일본은 적대국이 아니다 그러고 통과시켜 준다는 걸 받았는데 우리 한국은 뒤늦게 24일 날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란 대사관이 우리 한국에 있으니까 그 대사관을 들려서 좀 해봐라 이제 이랬더니 이제서 25일 날 뭐 대사관을 국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무부가 좀 덜 떨어졌다. 박자가 좀 서너 박자 늦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2건이나 그러지 않아? 2건? 7개 국가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동맹 5개를 트럼프는 지적했는데 5개에서 한 사람 미국 한국 빠지고 뭐 나머지 뭐 캐나다 다른 미국이 말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다 거기에 끼어들고 한국은 빠져버리고 미국이 말했던 5개 동맹에는 한국 빠져버리고 일본이나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고 캐나다도 들어가고 다른 국가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만 빠졌어요. 그래서 이란 정부군과 조정이 있어야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고 사전에 그런 합의가 있어야 통과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에 명단을 주라 그러고 있잖아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최근 조현 외교무 장관에 통화해서 한국 선박 명단과 각 선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건 좀 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관은 뭐하게 둡니까? 자기 나라에 두면서도 두 손 두 발 쥐고 이 외교가 잘못한 거 이건. 한국 선박의 안전도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란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쿠제치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미국 사이는 아무런 대화가 없다는 걸 재확인한다며 이란은 미국 측 발언을 믿을 수 없고 미국이 거짓말 잘하잖아요. 우리 한국하고 별로 잘 되지도 않는데 막 다 됐다는 식으로 허풍을 떨고 그러죠. 미국 측에서 시간을 벌어 다시 공습을 준비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핵 활동은 평화적인 핵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이란 핵 활동 포기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미국 측이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 지상군을 투입하여 사태가 전면전에 들어가도 여전히 결사항전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1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 지상군 투입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와 국민을 챙기기 위해서는 만반의 조치가 돼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 백악관이 지상군 투입 등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중동 지역 긴장과 늪에서 다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한 거 없다고 하면서 뭐 30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배가 그가 좀 70척이 넘게 붙어있는데 그러다면 뭐 몇 조가 넘어간다고 그건 있을 수 없죠. 이란 혁명 이후 47년 동안 미국의 압박과 경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노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서 긁어 부스럼 냈다는 거죠. 뭐 지금은 뭐 트럼프가 여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 유조선을 갖다가 뭐 해군을 동원해라 이러는데 자기 군대도 뭐 호르무즈에서 정반대 아라비아 해안해로 쭉 갖다 피해버렸는데 음, 뭐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뭐 호르무즈하고 정반대편에 가서 음, 그 지뢰 제거함도 그 숨어 있고 다 쉬고 있는데 우리 동맹을 갖다 거기에 총알바지로 넣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대화가 제일 안전적이었다고 생각해서 나는 계속 대화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일본이 먼저 그것을 하고 대화하라는 말은 내가 한 열흘 전쯤 했는데 그 다음 일본이 한 일주일 전에 하고 우리 한국은 24일 날 겨우 그걸 시행하니까 상당히 늦다는 거예요. 매일 경제 이란 대사 미 거래 한 선박 호르무즈 통과 못해 뭐 그런 기사예요. 매일 경제였고 뭐 같은 맥락인데 예. 그러니까 디지털 타임스에서도 같은 내용인데 이란 한국 선박 호르무즈 통항 허용을 했지만 미 이스라엘 무관 증명 조건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하고 무관하다는 증명을 조건으로 달았다는 거죠. 예. 정부의 선박 리스트 사전 협조 요청 통항 볼모로 한미 갈라치기 여론전 사이드 쿠제치 이란 대사가 한국을 비대어 적대국가로 규정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연관되지 않은 한국 선박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한국에 관한 회차지만 미국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한국이 아직까지 불참한 것이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미국과 거리두기를 압박하는 여론적 성격으로 풀이된다. 우리가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의적이란 거죠. 아직 군대적인 그런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죠. 쿠체치 대사는 26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미국이 제안한 합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쿠체치 대사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의 선원 178명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현재 조현 외교부 장관과 세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 장관 간의 통화를 비롯해 양국 대사관 채널을 통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국내에 이란 대사관이 있는데 이걸 못하고 이렇게 손발 묶고 이렇게 멍청하게 그러니까 이란 이 지금 외교 장관 외무부 쪽에서 상당히 다른 저 정부보다도 대통령 똑똑한데 이 외교 채널이 상당히 박자가 두 서너 박자 늦다. 한 박자 늦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통항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 이스라엘과 무관함을 엄격히 증명하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 선박이 미국과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이란 정부는 24일 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해사기구 비적대지 국가 선박에 향해 통행을 허용한다는 공식선을 발송한 바 있다. 이날 쿠체치 대사 발언 한국 선박은 무사 통행을 지릿대 삼아 한국 정부와 미국 대이란 군사 외교적 압박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세기를 박으려는 고도 외교적으로 분석된다. 그 러시아도 그러고 이란도 그러고 우리 한국이 미국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푸틴이 한국을 치겠다고 그러고 이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강력하고 무기도 무기지만 우리 한국 여기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된 군사기 때문에 서로 겁을 먹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죠. 우리 한국이 이 전쟁에 끼어드는 걸 원치 않아요.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가 아니라 푸틴도 그렇고 이 이란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미 행정부와 대화 가능성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쿠제치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15개 조건이 담긴 협상을 제시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 현재 이란과 미국 대화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평화 부지를 조성해서 다시 이란을 공수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계속 이란에 대한 얘기였어요.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터리였습니다. 오늘 또